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예, 오랜만에 서초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스탑10이 선정한 이 주제입니다. 7위 이연세 만난 사과 총장. 20일 뒤면 말이죠.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과거사 사죄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서 한때 그를 사과 총장이라고까지 부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총장 임기 가운데 첫 번째로 사과한 이는 뜻밖에도 이연세 만화가였습니다.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준봉 교수님, 예. 저 검찰총장과 만화가라는 게 선택이 연관이 잘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이연세 만화, 그 당시에 이연세 만화가 하면 뭐 정말 유명했어요. 까치로 유명했고요. 그 뭐 엄청 유명했던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가 이연세 선생님이 무슨 만화를 그렸냐면 이게 천국의 신화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그 만화를 출간을 했는데 이 만화가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음란성이 너무 높다. 이게 근친상간 내용도 들어있고 이래서 음란성이 너무 높다고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고 예. 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평검사였어요. 그러니까 평검사 입장에서 뭐라고 거기에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연세 만화가 이 선생님이 조사받으러 검찰 왔다 갔다고 법원 왔다 갔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창피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과 음란성이라는 부분이 부딪혀지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직접 봤던 이제 당시에 평검사였던 문무일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해서 그걸 억압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 미안함 때문에 본인이 총장 되자마자 공식적으로 이게 인제서 밝혀졌지만 예. 2017년 취임 직후에 첫 번째로 이연세 선생님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슈의 책을 예. 제가 구했어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도 그 유명한 천국의 신화. 여기 밑에 보면 이연세 만화가, 이연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뭐 아까 잠깐 음란성이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다 펼쳐볼 수는 없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2편의 17회 장면인데 이 중고서적에서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근데 김태부 변호사님, 뭐 저희가 이 소품을 굳이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검찰총장이 이렇게 어떤 과거에 대한 판결과 본인의 소신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뭐 본인의 스스로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하는 걸 왜 사과하냐고 비판할 수는 없는데 예. 비판은 못했는데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저 만화 봤거든요. 예. 원래 고시 공부할 때 만화를 많이 봅니다. 네, 봐요. 봤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음란물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 결국 무죄가 나왔죠. 예. 근데 다만 당시에 검찰은 저 만화가 음란성이 있다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검사의 직분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어서 뭐 이연세 작가를 들어서 고문을 했다든지 뭐 자백을 강요했다든지 뭐 증거를 조작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 거는 정말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하는 게 맞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 만화를 놓고 이것이 음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랐던 거거든요.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겁니다. 예. 작가의 판단과 저의 판단도 달라. 저와 작가와 법원은 음란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고 검찰은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당시의 가치관으로서 판단이 나중에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한다? 뭐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는 뭐 본인의 자유인데 저는 왜 했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제 방송 중에 저희 만화책 보면 안 되는데 이제 계속 들춰보게 되네요. 천국의 신화. 하여튼 어렵게 구했는데 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수인 부장. 네. 어쨌든 뭐 아까 잠깐 최준봉 교수님이 언급을 하긴 했는데 당시 인세만 500만 원. 당시에 목동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으니까 이연세 이름 석자는 곧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였잖아요. 네. 그리고요, 이 까치와 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19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책이 나오고 영화로도 상영이 돼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건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사검사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아, 그래요? 당시에 우리 이게 지금 불과 97년, 98년 사건이지만 예. 그때 당시에 검찰 수사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교과서라고 하죠.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한 성냥갑에 나체의 마야, 스페인 고야의 나체의 마야 예. 이것을 실는 성냥갑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음란물이라고 해서 관련자가 저는 구속됐습니다. 98년에요. 그게 이제 7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쭉 내려져 온 검찰의 수사 가치였어요. 예. 그런데 이 이연세 씨의 만화, 당시에 스포츠 신문에 음란 만화가 너무나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서울지검 형사 1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인지수사, 그러니까 직접 이거는 청소년들의 어떤 성의식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이 만화에서 이제 약간 어떤 집단적인 성범죄 뭐 이런 그림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연세 씨가 소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97년 당시에 인천지검의 막내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지검도 아니고 인천지검의 막내였습니다만 이연세 씨라는 정말 이 까치와 엄지로 대변되는 이 만화가가 검찰청에 소환 조사를 받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문무일 검찰총장 20여일 뒤면 임기가 끝나는데 이연세 만화가의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지금도 이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차례는 글쎄요, 변수가 없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일 텐데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지금 최대 관심사가 검찰 물갈이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최소 20명에서 용퇴 예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는 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예상 안 했어요.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검찰 같은 거 어떻게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기수 문화가 있어서 동기가 총장이 되면 동기는 물론이야 위에 선배들 다 용퇴해줘서 부담을 덜어주는 거. 그러니까 길을 터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뭐 좋은 것든 나쁜 것든 관행처럼 자리 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8기였던 문무일 총장에서 5기에서 건너뛰어서 23기 윤석열 총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9기부터 22기까지 23기 동기까지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싸그리 옷을 벗어서 고검장 자리가 싹 빈다. 그래서 그냥 아래에서 23기 아래로 고검장 내려가고 검사직 27기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으나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았었고 왜 지금도 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입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기수문화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 후배 밑에서 일 못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요 22기, 21기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내 연수원 2기수, 3기수 후배지만 서울법대 5, 6년 선배예요. 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그래, 성렬이 형이 총장 됐는데 나보다 연수원 교수 아래지만 내가 저 형 밑에서 고검장 하는 건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나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줄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다. 서초동 경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바로 검사 옷 받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나가서 예전만큼 변호사 잘 될 가능성도 없고 또 하나,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번에 좀 독특한 문화인데 기다리다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4년간 한직에 있었는데 짜자잔 부활했다. 나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깔려있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예상보다 검찰 고위직들이 옷을 벗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자, 오랜만에 이연세 만화가 얘기와 함께 서초동 소식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